안녕하세요. 도널드 유튜브입니다. 오늘은 제가 공인중개사 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를 해드릴게요. 저는 10년차 공인중개사거든요. 그래서 아마 제가 하는 말이 꽤 현실적인 이야기일 거예요. 가장 큰 이유는 공인중개사는 뭐 세무사나 아니면 변호사나 이런 것처럼 일단 수습 기간이 없어서 월급이 없어요. 월급이 아예 없어요. 보통 세무사 같은 경우는 이렇게 그 수습할 때 진짜 뭐 최저시급도 안 되는 열정페이인 경우도 많지만 그래도 월급이 있거든요. 근데 공인중개사는 월급이 없어요. 그게 이유가 일단은 사람이 너무 많이 배출돼서 자격증이 변호사나 세무사나 법무사나 뭐 감정평가사 같은 전문 자격에 비해서 사실은 가치가 없어요. 가치가 없고 그 가치가 없는 가장 큰 이유는 중개보조원 때문이에요. 제가 여기 써놨지만 보조원들이 장악한 사실상 부동산 중개시장입니다. 공인중개사 실컷 따도 일 배울 때도 없고 사실 잘 가르쳐주지도 않습니다. 왜냐면은 개공들은 이렇게 소공을 쓸 때 이 사람이 경쟁자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경쟁자 제거 목적으로 잘 안 가르쳐줍니다. 그리고 대부분 보조원을 쓰려고 그래요. 왜? 얘네들은 어차피 소모품 같은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또 보조원들이 일을 잘 한다고 해요. 왜 잘하느냐? 자격증이 없잖아요. 자격증이 없다는 건 책임이 없고 책임이 없으니까 그냥 막 하는 겁니다. 아니, 막 하면 당연히 잘하죠. 뭐 근저당, 그 다음에 채권 뭐 담보된 거, 그 다음에 뭐 신탁된 거 그런 거 신경도 안 쓰고 무조건 싸요. 안전합니다. 책임집니다. 이렇게 하면서 하면 뭐 계약 못할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근데 공인중개사들은 안 그렇거든요. 어느 정도 배웠는 그 시험을 합격했기 때문에 기본적인 민사적인 지식들이 있고 이 부동산이 위험한지 안 위험한지 어느 정도 판단할 수 있는 지식을 갖추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거를 중개를 잘못하면은 도장을 찍은 자기가 다 책임을 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보조원처럼 막 계약 못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자기 자격증에 피해가 갈까 싶어서 공인중개사나 소속 공인중개사는 움츠러들 수밖에 없고 당연히 보조원보다 계약 체결률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이유도 또 월급이 없는 거예요. 공인중개사를 지금 따시려는 분들은 뭐 50대 60대 어르신 분도 꽤 있지만 지금은 제가 딸 때랑은 완전 바뀌어서 20대 30대들이 많이 응시를 합니다. 거의 공무원 수준으로 많이 응시를 해요. 근데 이분 20대 30대는 기본적으로 돈이 없어요. 뭐 부모가 금수저면은 다르겠지만 이게 돈이 없거든요. 돈이 없다 보니까 월급이 없으면 이렇게 버틸 수가 없어요. 근데 중개는 보조원들이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소속 공인중개사에 대한 수요가 별로 사실상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대부분 1인 영세 사무소이기 때문에 다 건당 인센티브제예요. 근데 20대 30대들은 그렇게 하면은 거의 못 버팁니다. 제 아무리 의기충전해서 들어와도 빠르면은 2주 심지어 1주도 있고 길게 버텨도 3개월 안에 다 그만둡니다. 왜? 부동산이라는 게 이게 과자나 담배 같은 게 아니라서 물건을 낸다고 바로바로 손님이 뭐 와가지고 사가는 이런 게 아니에요. 왜냐면은 가격 자체가 기본적으로 억대고 뭐 전세만 해도 요새는 뭐 서울 같은 경우는 10억도 하잖아요. 그럼 10억을 뭐 무슨 뭐 과자 사는 것처럼 사겠습니까? 적어도 자기 돈 이건 대출을 넣건 10억이란 돈을 집어넣을 때는 그냥 집어넣는 게 아니고
이것저것 다 따져가면서 판단하고 집어넣기 때문에 집을 한번 보여준다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20대 30대들은 버틸 수가 없어요. 하지만 50대 60대 어르신들은 다릅니다. 제가 뭐 틀딱이라고 얘기해놨는데 이거는 그냥 뭐 웃으면서 보시면 되고, 50대 60대들은 기본적으로 집을 가지신 자산가예요. 거기다가 지금 기초노령연금, 뭐 국민연금 등 수령으로 거래가 이게 한 달 동안 없다고 해도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그냥 그 돈, 나오는 그 돈으로 월세 내면서 거래가 있을 때까지 버틸 수 있는 충분한 힘이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사무실을 개업해서 버티고 살아남는 분들은 돈 있으신 분들이에요. 돈 없으시면 50대 60대도 답 없습니다. 이거 하시면은 거의 빠르면은 한 달 안에 그냥 사무실 그냥 접습니다. 진짜로. 예. 이게 그냥 뭐 부동산이라는 게 그냥 막 내놓는다고 무조건 거래가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요, 지나친 과다 배출입니다. 변호사가 1700명, 세무사가 700명, 법무사가 130명, 감정평가사가 매년 250명 내외가 나오는데 공인중개사는 무려 매년 3만 명이 나옵니다. 이거는 국가가 미친 짓 하는 거예요, 사실은. 예. 이 왜 이렇게 뽑느냐? 뭐 절대평가라고도 하는데 정치에 관심 많은 50대 60대들이 많이 응시한다는 이유로 무차별적으로 거의 뽑아 적혀요. 소위 답이 없는 거죠. 왜 이렇게 뽑는데 50대 60대들이 이거를 작게 뽑는다고 하면 이 정치인들이 총선이나 대선에서 표를 못 받을까봐, 자기 자리 보존하는데 문제가 생길까봐 겁이 나는 거야. 그러니까는 부동산 시장이 교란 행위가 벌어지건 말건, 불법이 벌어지건 말건 일단은 그냥 무조건 뽑는 거야. 보통 이렇게 뽑으면 안 되는 게, 변리사 같은 경우 한 2006년 2007년 그 당시에요, 그 응시 인원수가 갑자기 고소득 전문직으로 이렇게 소문이 나가지고 매년 만 명도 응시 안 하고 3,000명 4,000명 응시하던 그 시험이 갑자기 5만 명이 응시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1차를요 바로 상대평가로 바꿔버렸어요. 예. 왜냐면은 2차 시험을 봐야 되는데 사람이 그렇게 많이 늘어나면 이게 통제가 안 되거든요. 근데 공인중개사는요 지금 거의 수능에 가까운 인원이 응시하기까지 절대로 국가에서 손 안 댑니다. 왜? 정치인들이 자기 정치적인 이권, 정치적인 여론, 정치적인 눈치, 자기 자리 보존 있어, 그런 거에 눈치를 보면서 국토부한테 자꾸 압박을 넣고 있어요. 이거는 공인된 사실은 아니지만 이거 팩트입니다. 그게 아니라면 이렇게 뽑는 것 자체가 이거는 완전 미친 행위예요. 예. 사실은 이거 미친 행위인데 뭐 이렇게 뽑고 있으니까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없고요. 결론은 이제 정치에 관심 많은 50대 60대들이 많이 응시한다는 이유로 무차별적으로 뽑아졌기 때문에 이게 시장 수요 대비 중개사가 너무 많이 배출되어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중개사는 한 달에 한 건도 못 합니다. 무조건 적자 나요, 이거 하시면. 예. 그리고 세 번째 이유는요, 50대 60대 어르신들이 죽기 전까지 하는 소일거리의 개념으로 전문직 자격증을 국가와 정치인이 접근해서 변호사나 법무사, 감정평가사, 뭐 세무사, 변리사 대비, 이게 사실은 중개사가 단순히 방 보여주고 알선하는 게 아니거든요. 부동산이라는 건 민법상 그 물권을 표상하는 재산권의 상징 같은 거고, 사실은 이거 재산권 이전 업무고 사인 간의 짬짬이 거래를 막는 부동산 사법 공증 대리인에 가까워요. 근데 이거 부동산 재산 이전 업무를 담당함에도 매우 낮은 대외인식, 소위 복덕방이라고 아직도 하면서 복비 이러고 천한 중개업자 새끼 뭐 이렇게 얘기하는 어르신들 많죠. 얕잡아 보는 게 강하고 아주 우습게 봐요. 근데 이거 소위 전재산 거래하는 판때기거든요. 이런 식으로 하는 것 자체가 이거 국가가 미친 짓입니다, 이거. 예. 근데 뭐 세 번째 이유는 역시 이런 문제 때문에 제가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이유는 중개보존 제도입니다.
이거 완전 엽기적인 거예요. 보조원은 법에 보면은 중개사법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보조원은 중개를 못해요. 그리고 단순 일반 서무, 현장 안내만 가능하다고 법에 명시되어 있어요. 그 누가 지킵니까? 보조원 고용 제한이 이번에 5명으로 이제 들어오는데 이때까지요 이거 무제한이었어요. 중개사 자격증 하나에요. 보조원을 100명, 1000명씩 고용을 해요. 그래서 그냥 뭐 이렇게 무슨 다단계 업소 돌리듯이 PC방처럼 돌려버려요. 그런 애들이 중개사처럼 행세하면서 실장이나 뭐 이사 이런 거 명함다고 중개사처럼 행세하면서 지들이 건수 따가지고 계약서 쓰고 중개수수료 다 가져갑니다.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변호사에 고용된 사무직원들이 자기가 사건 수임하고 소장 쓰고 변론하고 수임료 받아먹는 거랑 똑같아요. 변호사 자격증 하나에 사무직원 100명 두고 그런 식으로 변호사 행세하고 다니고 사건 수임하고 덤핑 치고 다니면은 변호사들이 어떻게 먹고 삽니까? 마찬가지거든요.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만들어 놓고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건 이거는 국가 스스로가 전문 자격증 제도에 대한 공신력을 훼손하는 행위고 이 자격 제도를 형해화시키는 행위입니다. 이거 완전 불법 방조행위고 불법 가담행위예요. 근데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중개보조원은 어떤 애들이 하느냐? 사회 진짜 할 거 없는 밑바닥 최하층 양아치 사기꾼은 사실상 다 들어와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성실히 일하는 거 싫어하는데 돈 욕심은 많은 순 사기꾼 후르코 같은 새끼들. 걔들 딱 보면요 얼굴만 봐도 딱 티가 나요. 양아치인 거. 문신, 금목걸이, 팔찌는 기본. 일수나 중고차 딜러 같은 놈들도 들어와서 지들이 부동산 전문가라고 설치지만 국가는 절대 잡지 않습니다. 왜? 단속 인원을 형식적으로 공무원, 구청의 토지정보과, 지적과에 한 명만 딱 두고요. 그 사람이 단속다예요. 그 사람이 공인중개사만 지금 50만 명이 배출되어 있고 중개보조원은 지금 시장에 나와 있는 것만 10만 명, 거의 지금 공식적으로 등록된 거는 한 7만 명 좀 넘고요. 그 등록 안 하고 하는 사람도 사실 많거든요. 그래도 한 10만 명 이상 간다고 지금 보고 있는데, 그거를 구청에 단속인은 한 명 두고 그거 다 어떻게 잡습니까? 말도 안 되는 짓 하고 있는 거야, 사실은. 지금 전세 사기가 지금 전국적으로 난리잖아요? 전세 사기는 공인중개사를 개판 5문 전을 운영한 이 국토부와 정부 스스로 국민에게 만들어낸 인재고요. 이거 범죄고요. 피해입니다. 국가가 국민한테 저지른 범죄행위입니다. 공인중개사를 만들어 놓고 이런 식으로 한다는 이유는 뭐예요? 50대 60대들 정치에 관심 많고 지네들 정권 잡아야 되고 국토부 장관도 대통령이 임명하니까 그 눈치 보면서 저분들한테 대선 있으면은 뭐 복수정당 몇 개 인정해서 쿠폰 던져주시 그렇게 하고 자격증 막 몇만 개씩 뽑아주고 좀 많이 뽑았다 싶으면 슬 난이도 조절해가 좀 줄였다가 또 대선이나 총선 앞두고 싶으면 3만 개 4만 개씩 복수정당 4-5개씩 인정해서 인정해주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무슨 전문직이고 자격증입니까? 이거 하는 거요. 이거 미친 짓입니다. 나는 공인중개사지만 이렇게 생각해요. 이거는 국토부가 스스로 말아먹은 병신 자격증이다. 이거 그리고 전세 사기는 국토부와 정부가 만들어낸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제 말 솔직히 틀리지 않습니다. 전세 사기는 중개사를 변호사처럼 만들면 그냥 자동으로 해결됩니다. 왜냐면은 업자가 시장에 너무 많아서 시장 소유들이 너무 많아서 먹고 살기 힘드니까 이 한 개인의 양심이 작동을 하지 않는 거예요. 물론 저는 단 한 번도 그런 걸 차라리 내가 알바를 하면 했지 그렇게는 안 한다는 주의인데 사람 마음이 다 저 같지 않잖아요. 그리고 개업 공인중개사만 지금 10만 명이 넘는데 그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양심으로 다 규제를 합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뽑아 놓으니까 자꾸 이렇게 사고가 터지는 겁니다. 이거를 해결하는 방법은 단 하나입니다. 공인중개사를 아무나 못하게 막으면 됩니다. 근데 뭐 그게 쉽게 될 것 같지는 않고
뭐 서민들은 계속 이제 전세 사기 당하고 그냥 당하는 거죠. 예, 그냥 당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도널드였습니다.